전쟁의 소막이 밝았습니다. 네. 저놈의 첼로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정쟁이 전부 저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아이 첼로가 문제는 아니죠. 네. 경과 안농운의 문제죠. 네. 돼지와 가발의 아 너무 적나라해서 얘기 안 했는데. 네. 막 돼지 새끼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네. 밤새 있었던 더 탐사 보도에 제가 실시간 6만 6천 명까지 봤습니다. 와. 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어제 그 관련된 방송을 봤고요. 한동훈의 과감한 도박 네. 그걸로 인해서 사실 술을 처먹었냐 안 처먹었냐로 이 정권의 향방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됐어요. 저는 어제도 느꼈지만 한동훈은 말하는 투가 진짜 그 왜 고등학생 치기 어린 고등학생 나 공부 잘하거든 나 알지 나 강남 8학군 안녕 강남 8학군 출신 한동훈이야 거리감 느끼지 않았으면 해 딱 거기서 진짜 싸가지 없어. 제가 생각이 멈춘 것 같아요. 진짜로 말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그 생각했어요. 한번 일단 질문 다 해보시죠. 일단 다 해보시죠. 나 정말 누가 50이 넘은 아저씨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해. 50 안 넘었나? 이제 거의 다 됐어. 정말. 안 아무튼 넘었나?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시청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의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또 대통령실이 네. 공식 부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 간 적 없다라고 하면서 걸려들었어. 예, 같네요. 네. 대통령실이 아닌데 아니거든. 0.1인데 사실 처음에 한동훈이만 낚으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돼지 새끼가 같이 낚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정권의 운명을 이 술집 사건에다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정진석이 튀어나와가지고 김의건 의원한테 사과해라라고 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오늘 시정연설도 아마 날아갈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날라갔어요. 나왔어요. 일단 한동훈이 해낸 멋진 짓거리. 야 이게 뭔가 존재감이 김진태한테 밀리니까. 네, 어제 한 방에 역전을 하는 네, 한동훈이 걸었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오후 법무부 국감의 증인으로 한동훈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교과 김앤장 변호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약간 그냥 그전에는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증거 있으면 내놓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근데 안 하면 내가 장관직 거기서 뭐 오시겠습니까? 발작 하듯이 약간 발작 버튼 누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먼저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잘 낚았어. 먼저 그 이세창 총재라고 하는 사실 총재 아닙니다. 그 총재 대행을 하던 이세창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 내용을 먼저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듣고 확 덤벼든 거죠. 왜? 이세창은 절대 입을 열 리가 없다. 잡아떼면 된다. 나는 그날 휴대폰 안 갖고 갔기 때문에 위치 추적 안 된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이걸 뭉개려고 덤벼든 거죠. 아니 근데 자괴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가 하던 얘기인데. 근데 이 자괴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무능함이나 한심함 때문에 생기는 부끄러운 감정. 뭐 인정한 거예요, 이거? 본인 스스로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더니 스스로 한심한 거지. 뭐. 스스로 한심한 거죠. 예.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여성의 어떤 증언이 터져 나오면서 네.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교수님 발언이 튀어나오면서 사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 대망의 더 탐사 보도가 터져 나왔는데 아마 정말 쫓아가서 더 탐사 스튜디오에 방송을 강제로 종료시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간단한 기사 나온 걸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시민언론 더 탐사가 어제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 새벽까지 한동훈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더 탐사 강진구 기자는 술자리에서 첼로 연주를 했던 첼리스트 발언을 인용해서
청담동 고급 술집을 통째로 빌려 경과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 등 30여 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까지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자,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미 뭐 이제 저희가 이거를 답습해 보는 거는 우리 송 작가 TV 스타일에 맞지 않죠. 에? 일단 도매로 이권을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몇몇 중요한 관점들을 새롭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한동훈과 뭐 윤석열이겠지만 이 사람 원외로 빼놓고 이 자리를 주선했다고 하는 이세창이라는 자유천명맹 그 총재 대행입니다, 사실. 18대 총재 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의 특보라고 하고 아니죠. 그 윤상현의 사실상 두목입니다. 형. 윤상현의 사실상 형님. 예, 윤상현 사단의 실질적인 지휘자인 이세창이라는 사람의 존재인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이 이제 그 더 탐사하고 통화를 통해 가지고 강진구 기자한테 낚여가지고 이 사실 팩트를 다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어떤 부정도 한 사람이 없어요, 관련자들은. 이게 첼로 하시는 채아 언니 다 아니까. 첼로 하시는 채아 언니는 네. 그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증언자로 이걸 던진 건데 채아 언니가 녹취록에서 밝혔던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실제냐 아니라는 부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세창 총재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최야 그분이 이세창 총재한테는 한동훈도 머리를 숙이더라. 윤석열도 존댓말 하더라. 존댓말 하더라. 오. 윤상현은 형님하고 따르더라. 내가 그 총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 차기 당대표는 윤상현 되겠다. 이걸 7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알았지? 이 정도 되는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놓치고 계시더라고. 잘 아세요? 잘 알죠. 네. 이분 또 우리 라도분 아닙니까? 라도분.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세창이 몸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세창이 실질적으로 친박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 윤상현 사단의 대장이 돼 있는 이유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원창이라고 하는 이세창의 친형입니다. 이 사람 정치인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원창. 네, 이원창 씨는 경희대와 MBC에서 경향신문과 MBC. 네, MBC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는 언론인 출신이에요. 근데 전주 출신이고, 네. 그리고 고려대를 나왔고, 그리고 일본 대학교, 도쿄대학을 유학을 하셨고, 친일파가 꼭 걸어야 될 길이죠. 네.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으로 학력의 마무리를 찍은 기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16대 때 의원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16대 때 의원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치 데뷔가 이회창 총재의 언론특보로 데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회창과 관련한 당시에 한나라당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의 모든 언론 관계에 있어서의 접촉을 다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를 발굴하고 박근혜를 키워내는데 혁혁한 공로를 했습니다. 의외네 이회창이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을 뽑는 대학원 나왔죠. 대학원 서울대라서. 그래서 대학원을 서울대를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안 나오면 기자도 네. 별로 취급 안 해주던 이회창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원창희 형님이 정치인으로 들어서게 된 거는 2000년도에 그 비례대표를 받아갖고 정치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회창 총재하고 같이 결이 잘 맞았고 그 당시에 언론을 떡주무르듯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세창이 뭐 조선일보하고도 얘기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뉴시스 사장도 뭐 똘마니처럼 따라다닌다는 이유가 사실은 이 원창이라는 사람이 언론 관계에 나중에
그 광고진흥회 사장까지도 해요. 코바코 사장 했네. 코바코 사장도 할 정도로 야, 언론 관계를 딱 잡고 있었다는 거지. 야, 코바코 사장까지 했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또 하나의 접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론 특보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검찰청의 검찰청 공보특보가 있었습니다. 부장검사.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말하면 깜짝 놀랄걸? 양재택입니다. 즉, 이 사람은 언론 특보를 하면서 양재택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사람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조남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헐. 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2000년도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른바 친박파들을 이끄는 수장이 되죠, 사실상. 그리고 그 관계에 언론과 검찰의 중재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와.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제 일단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정치에 들어왔는지 알았어. 그 어떻게 박근혜랑 엮였는지도 알았어. 네. 자, 이제 엮어야 될 사람은 최은순인 거죠. 즉, 양재택을 알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황상 조남욱하고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고 조남욱을 통해 가지고 최은순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비례대표를 하고 나서 2004년도부터 두 번의 총선에 출마를 하는데 2004년엔 낙선을 했고요. 떨어져요. 2008년엔 공천 자체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지역구가 어딜까요? 송파구. 송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친박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박파로 송파에 나갔는데 친이계에 밀려가지고 나중엔 공천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자기 일을 봐줄 똘마니를 하나 끌어들이는데 이게 동생인 이세창입니다. 그래서 이세창을 2009년도에 자유총연맹 송파 지부장으로 취임을 시킵니다. 자기 지역구 안에 취임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중에 중앙위원을 거쳐가지고 18대 총재 대리인까지 자리를 놓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박근혜 관변단체인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박근혜가 대선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누리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관변단체에 관련한 그러니까 정부 관변단체 시위를 대행해줬던 그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인데 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이원창의 힘을 얻었던 이세창의 그 배우는 매우 막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재였던 권정달이 아니죠. 김경재. 아니 김경재는 그때 사람이고 박창달? 박창달. 네. 박창달. 박창달이 그 당시 그 총재였는데 박창달이 와갖고 앞으로 송파 지부가 이제 전국을 리드하는 중심 지부가 될 겁니다라고 막 극찬을 하고 합니다. 이러한 극찬의 가운데 이 사람이 나중에 중앙위원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전직은 뭐냐? 사실은 전주에 있는 조폭이었습니다. 건달이었다고 해요. 이세창 씨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이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이력이 부끄러워서 나무위키나 어디에도 나오질 않는데 하지만 그 당시부터 형의 위세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언론, 검찰 그리고 그 친박계 좌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내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그 전주 지역의 분들은 아시겠네요. 그 다 알죠? 새끼가 쪽팔린 예. 조폭 출신이라는 걸. 그리고 이 새끼가 말하자면 동서화합을 한다는 명의로 기존에 있는 지금의 그 민주당에 있는 지역 의원장들을 포섭해가지고 한나라당으로 바깥 기우는 또는 국민의 짐으로 옮기는 이적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의 공적으로 전남 지역에 있는 건설 노조를 비롯한 왜 건설 노조일까? 금속 노조 등 노동 단체들을
이쪽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자랑 삼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진짜 아우 정신 차리세요 전주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송파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송파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송파에 이상한 부동산 거래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어떤 아줌마가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양재택하고 자기 딸하고 살림을 차리겠다고. 아,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예요? 네, 대우 아파트를 사게 되죠.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위치가 말이죠.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즉 송파지청하고 이 대우 아파트 거리가 걸어서 5분 거리라는 여기 지도에 보면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여기가 있거든요. 송파가 여기 있고 대우 레이크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 지점하고 저기가 그냥 5분 거리에 걸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우연이겠지. 그리고 어차피 저 집은 양재택이 주려고 산 건데 빠가가 나갔고 못 쓰고 그냥 회수한 집이거든요. 명의만 딴 사람으로 지금 가등기를 해놓고 있는 집인데 아무튼 이런 단계에서부터 뭔가 양재택과 최은순 그리고 이세창하고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작업이 어디에서 들어가죠? 평택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즉 평택에 있는 선라이즈를 작업치기 시작한 시기. 즉 박근혜가 평택에 선라이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주고 밀어붙여가지고 물건을 들여오던 시기,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갖고 떼돈을 벌던 시기, 그리고 그게 나중에 국감을 통해 나중에 특검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보기에는 농심이나 뭐 김기춘이나 박근혜나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봤을 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수조 원을 해먹은 회사인 것 같은데 그 회사가 특검 조사 결과 중간에 어디서 빠져나가죠. 그리고 그거를 최은순이 먹었다라고 하는 모종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은순이 어떻게 최순실이랑 같이 엮여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먹을 수 있었을까? 아, 그 중간에 이세창이 있었구나. 그렇지. 이세창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와, 진짜 고구마 줄기네. 줄줄줄줄. 자, 이제 우리 이거 확인했으면은 이거 다 쌍그리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라이즈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나중에 어디로 오게 됩니까? 도이치모터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가 설립될 때부터. 그죠. 설립될 때 그 자금이 선라이즈 쪽 자금이 들어왔던 거고 권오수는 바지 사장이었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죠. 왜냐면 업계에서 권오수가 너무 갑자기 맞아요. 푹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 기자들도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를 아무리 봐도 안 나온다는 거지. 또 돈의 그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한창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최은순 쪽이었고 최은순이 결국은 선라이즈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세창이 연결돼 있었고 그래서 현재 시사타파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요 시민 언론 더 탐사요? 아니 탐사 말고 시사타파도 이쪽 관련해서 쭉 팠어요. 즉 도이치모터 관련해가지고 의혹을 파면서 이세창의 아들이 실질적인 최은순의 통장 관리자고 이지우라고 하는 이세창의 아들이 실질적인 통장 관리인이면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안에서 돈을 움직인 실질적인 통장주다라고 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쪽 얘기예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이원창이라고 하는 언론인 출신이 지금 이회창의 언론특보로 들어가면서 박근혜를 발굴해갖고 지금의 친박파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재정과 언론 관계된 특권과 양재택으로 이어져 있는 검찰하고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해오면서 쭉 커왔는데 본인이 나이가 들고 대외적으로 활동이 힘들어지니까 2009년 이후에 자신의 역할을 대신시킨 사람이 이세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낄 때 이분 전라도 사투리 쓰고 지금 뭐랄까 신중하지 못하는 태도나 어떤 말에서 보여지는 품격 같은 게 야, 저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뒤에서 자문을 하고 윤상현 형님을 하나 싶은데 실제적으로 그 권력의 배후는 이세창의 형인 이원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모든 분들이 뉴스타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타파에서 이걸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아, 뉴스타파였죠? 네. 아니, 그 왜 자꾸 시사타파를. 쏘리.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뉴스타파에서. 이름 틀리는 거 하루 이틀이에요. 아니, 네. 너무 그거 이상하게 너무 틀리잖아요. 이상하게 틀리잖아요. 극과 극인데. 아, 미안해. 자, 아무튼. 뉴스하고 시사는 극과 극인데, 그럼 그렇지. 도시 주간지 지금 거기에. 그거 되게 중요하지. 네. 거기서 그걸 했을 리가 없지. 결과적으로 이세창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마만큼 김앤장 30명을 불러다가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불러서 술을 먹일 수 있는 만큼의 권력자냐? 충분히 그럴 권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못 배우고 기존의 소양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뭐랄까 역할을 해내기에는 그 자리가 좀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핵관들의 대부분처럼 신핵관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윤상현 계열의 실질적인 보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터져 나온 거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30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핵심적인 변호사인 거거든. 거기 불려올 정도 되면.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말이 되는 국가냐 이 말이야. 법무부 장관이 개인 물론 마누라 회사 동료라고 불렀다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지가 참석 안 했다고 주장한다고 치면 어떻게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술을 처먹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칠 수가 있냐는 거지. 우리는 북한인데 우리는 하나다. 힘을 내어라. 북한 응원단이 이렇게 응원했잖아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우리나라 이거 정말 뭐. 빨갱이 새끼들이네 이것들은. 이게 7월 달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얘기할 때 이 나라의 지금 정치는 이 김앤장과 기재부와 한동훈이가 끌고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르첸버 이 술집 모임 안에 고급 술집. 네, 고급 청담동 룸바 안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증거, 정황 증거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무슨 옛날에 론스타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의 국정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부분이 더 문제인 거란 말이야. 참. 그래서 여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쟤들도 올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새끼 쪽팔리겠네 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으로 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사실 탄핵할 수도 있거든요. 탄핵 받아야지. 그렇죠. 그 시간에 와갖고 변호사들하고 다른 변호사 골고루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민변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김앤장 소속의 핵심 변호사들 30명하고 술자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졌다면 이건 100% 탄핵감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연 이 모임이 쟤네들 주장한 대로 소설인가 나쁜 놈들이 써낸 소설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세창, 이원창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을 좀 해보시면 거기에 관한 연결고리를 다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죄 없이 선량한 고발자였으나 지금은 변절을 하셨다고 하는 이 첼로 언니의 중요한 워딩들 녹취록들에 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볼까요, 먼저? 일단 이 더 탐사에서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제보를 한 건데
그 녹취 내용을 보면 일단 좀 이 첼리스트가 이 교웅이나 한동훈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때는 개딸들이었다 하잖아. 나 그 개딸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어, 솔직히. 아니 근데 내가 그분으로 추정되는 그 트위터를 봤거든요. 네. 아직도 확실하게 이쪽인데 이게 나는 근데 왜 그 더 탐사에서 이분이 변절했다고 얘기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예요. 아직도 네. 선명하게 10월 6일까지는 민주당 지지자인 점 트윗을 쓰고 계시나 더 탐사의 확인 보도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 그렇죠. 확실하게 이쪽이면은 나 같으면 더 탐사 쪽에 더 협조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때 말 안 한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더 상세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개딸이면? 지금 이분이 스피커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과 국짐 쪽에서도 이분을 공격하려고 들 겁니다. 헛소리 하는 거다. 지 혼자 꾸며내갖고 지 마음대로 한 얘기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거를 뭉개고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이분의 신변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이 증명이 빨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증언대에 모셔가지고 제대로 된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과연 그럼 그 술집은 어디냐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강 기자님이 가갖고 그 주변에 가갖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서 뭐 여긴 프라이빗해서 못 봅니다, 뭐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건 그쪽 술집 생기를 잘 모르시는 거고 그런 프라이빗한 집에서는요 말하자면 5명, 10명 이상 손님을 못 받아요. 그런 바들은 규모가 작다고. 그러니까 최소 변호사만 30에서 35명이었고 거기에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에다가 거기에 관련해갖고 경호원들을 비롯한 수행원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5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바여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 의심될 수 있는 지역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더 쉽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청담동에 있는 르챔버라고 하는 그 바거든요. 근데 이 바가 그 연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아직 그렇게 추산을 한다고. 생각. 내가 왜 이빠라고 추산을 하느냐 참 라는 별난 부분에 생각입니다. 대한 별난 생각. 네. 우리 송 작가님의 지금 방송 자체가 우리 다 별난 생각. 별난 생각이에요.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도매를 받아다가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피셜 돌려보는 개인 거예요. 의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난 거기에서 제일 주목한 게 그랜드 피아노야. 그랜드 피아노를 실제 연주한다고 했거든. 네. 그러니까 장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런 홀에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넣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저게 정상적으로 연주가 되려고 하면 저걸 받아가지고 스피커로 홀 전체에 뿌려줄 수 있는 음향 설비가 갖춰져야 돼요. 그 음향이 되게 좋다고 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그랜드 피아노 옆에 있는 부스 근처에서 아마 첼로 연주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에서 나오는 걸 수음해서 보내듯 첼로 연주를 하는 그 첼로를 스피커로 보내서 빵빵하게 틀어줬잖아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나는 신빙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치면 이런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바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돼요. 어허. 그걸 송 작가님 다 어떻게 아시는 알아요? 거예요? 여기가 대한민국 3대 그 칵테일 바 중에 하나거든요. 세 군데 다 가보셨어요? 2군데 가보고. 두 군데? 아무튼 근데 여기가 유명한 건 뭐냐면 여기 그 창업자들이 그 전 세계 그 바텐더 대회에서 수상을 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안 받아. 그리고 이제 손님을 끊어봤습니다. 저녁 타임, 심야 타임, 0시부터 4시 타임. 예약제예요? 예약제는 아닌데 여기가 이제 손님을 끊어서 받아요. 그 타임이
하루 종일 못 먹어, 쉽게 말하면. 먹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에 0시가 넘어가지고 새벽까지 7월 달에 이러한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치면 여기가 딱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어딘지 위치를 한번 볼게요. 그 증언에 있는 지도를 놓고 따져보면 갤러리아 백화점 뒤쪽이라고 그랬거든요.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건너편에 있어요.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는 상가가 없고 건너편 쪽에 있는데 건너편에서 한 브록 안쪽에 들어온데 르챔버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 진술하고 맞아 떨어지죠. 갤러리 한 골목, 맞은편에 네. 뭐 골목이라고 골목이었고 찾아내기가 힘들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 정황 증거하고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고급집이고 크고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 그 뒷골목이다 라고 하는 거 안에서 뽑아냈을 때 저는 사실 여기가 그 회합이 이루어진 장소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이거 검찰 수사 해보면 알잖아. 안 하겠죠. 검찰이 검찰이 왜 수사를 해? 할까요? 검찰이 왜 해요, 지금? 검찰이 이미 수사를 그 안에 제가 보기엔 바텐더 그 메인 바텐더 하시는 분 있었을 거고 접대하시는 분 있었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참석했던 김앤장 변호사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증언을 들으면 돼요. 명탐정 송난. 네. 네. 자꾸 근데 얘기는- 간판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간판 있는데 아니에요? 간판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봐서는 이게 술집 간판인지 몰라요. 사진 보여줘 보세요. 사실 이런 거? 아니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게 건물 입구가 딱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간판이 아니고 그냥 약간 글자로만 써 있는 거죠. 박아놨네. 그래서 이거를 열고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 통로 있거든요. 지하 1층으로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면 입구에 책장이 나와요. 책장? 책장은 제일 앞에 있는데. 네, 책장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내부고 이게 입구 응접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기 있는 그 르챔버라고 하는 상단 위쪽에 있는 책을 누르면 저 책장이 열려요. 책장이 열린다고요? 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 들어보면 응접실인가? 하고 그냥 나가게 돼 있어. 와, 정말 좀 비밀스럽게 그렇죠. 귀한 손님 모실기 딱 좋은 장소네요. 네, 약간 프라이빗 클럽 같은 그거를 이제 대박. 그 대박. 지향을 하는 그런 술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못 갔다 그랬잖아. 아 여기는 못 갔다고? 네. 저걸 한번 못 눌러보셨네. 저걸 못 눌러본 거지. 저걸 못 눌러보셨네. 궁금하네. 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기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고급스러운 설비가 다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실내 내부 잠깐 보여주세요. 30명 이상이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 홀에 앉아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저 뒤에 이제 큰 바텐이 있는 거고 구석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거고요. 저기 위 조금 더 위에 지나가 보면 상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에. 빼고 상대 리어가 있는 이 약간 복층에 그러네. 이걸 다 내려다보면서 술을 처먹을 수 있는 상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상석에서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세창이 술을 처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첼로 연주자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가서 동백아가씨 틀어주세요 못하죠. 한동훈 윤도현의 그 사랑 모시기라고. 사랑 모시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최하님은 예? 아니 그거 밝혀도 돼요? 아예 다 밝혀졌는데 어차피 뭐. 지금 뭐 이- 트위터에 가면 뭐. 네, 다 있어요. 다 첼로 있어. 최하님은 유튜브에 자기가 유튜브도 있어. 유튜브로 자기가 그 가요들 그 파퓰레이션 하는 거를 올릴 정도로 가요 연주에도 매우 능숙하신 분이고 일렉과 클래식 첼로를 다 하시는 절대 음감을 가진 분이야. 악보가 필요 없어. 아버지가 작곡가고 엄마가 저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절대 음감이라 리듬만 알면 바로 즉석 연주가 가능하신 분이거든. 동백 아가씨 불렀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동백 아가씨를 불렀고 한동훈은 이제
윤도현의 사랑 모시기를 불렀다고 하는데 사랑2 아니면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봐잖아. 그냥 사랑했나봐는 아닐 것 같아. 사랑 툰 거 같아요. 왜냐면 사랑했나봐를 부르면 마저 죽죠. 예? 그 제목이 그 사랑했나봐가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다시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이걸 불렀다고? 윤석열이 있는데 물론 윤석열 오기 전에 불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면전에 대놓고 부르지는 못했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전에 대고 불러도 경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뭐 어때? 뭐 어때? 그 어차피 정도 가지고. 카톡 뭐 했는데 뭐. 내가 뭐 모르고 결혼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관련된 이 정도까지 이제 요리를 했으면 이제는 관련된 사람들 증언만 맡으면 됩니다. 안 되면 김앤장 가갖고 도대체 그날 참석한 변호사들이 누구냐? 변호사들 그날 일정 내놔봐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조사하려고 생각하면. 에이, 말 안 하지. 말 안 하고. 누가 말해. 아니, 그리고 조작이 가장 쉬웠어요. 우리의 특기는 뭐다? 조작. 이 검찰이 이걸 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아니 그리고 검찰은 김학의도 못 알아보는데 하겠습니까? 그럼 뭘 김학의도 하는데? 못 알아보는 검찰이 뭘 하겠어? 그런가? 예. 그럼 어찌 됐거나 이 30명이 갑자기 단체 휴직을 낸다든지. 지금 김앤장이 제일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김앤장이 그동안 송 작가의 음모론에만 등장하고 우리가 대통령하고 직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우리 직원이 160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부인이다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김앤장도. 그렇죠. 지금 언론이 김앤장을 안 다루고 있는 것도 참 웃기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무튼 이 리얼했던 이 증언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언론 공방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게 될 건데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개인이 그러한 상황을 보지 않고 겪지 않고 순전하게 밤늦은 새벽 3시까지 있었는데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진술과 인물들 그리고 거기 등장했던 돈 붙인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순진한 이세창 총재의 2번의 전화통화까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안이 없던 일이라고 보기에는 정황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상현이 윤핵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7월 달은 아무도 모르던 얘기지. 아무도 몰랐지. 그때야 권성동하고 장제원 정도? 다음 당대표 누가 되냐 이런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얘기가 나왔었지. 윤상현은 나중에 이준석이 신핵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누구한테 들었겠어? 내가 내 피셜 윤상현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내가 숟가락을 여러 번 안 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계속해서 윤상현을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지금 윤석열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친박파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친박 계열이다. 근데 친박 계열에 보이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동안. 그렇죠. 친이계만 앞에 보였죠.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친이계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쫓겨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친박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네. 아이고 친박계로 친박계로 자연스럽게. 근데 이세창 씨가 일단 그 강진구 기자하고 통화해서 거의 이제 실토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실토한 이 정도면 거지. 한 거지. 심지어 이거는 자기가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전화 통화를 해보고 찜찜해갖고 강진구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갖고 근데 나중에 재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강진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지. 처음에도 몰랐고 이게 권위주의의 탓이야. 주변 사람한테 비서한테 야 강진구 뭐 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 빨갱이입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순진하신 분이 정말 전주에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순진하신 이분이 이거를 고지고대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가요나 반주 이런 거 다 가능하죠? 이러니까 다 못하는 게 없지 이러면서 얘기를 다 해버렸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절대 음감이라고. 본인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를 다 쳐서 이거 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연주자. 걸그룹 하셨던 분이야. 걸그룹도 했어요. 모르는 게 이거 또 어떻게 알았어? 또.
아, 남자친구 69년생이고 본인 73년생이고 뭐 그런 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네. 어찌 됐거나 결국 우리 채아 언니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모르는 은밀한 이 정도의 설비를 갖춘 프라이빗 바가 다른 쪽에 존재했을 수도 있으나 장소를 보나 시간을 보나 그리고 묘사됐던 어떤 업소의 특징점들을 보나 이것은 청담동 르챔버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파면 되잖아. 아, 거기, 아유. 뭐까지. 강 기자가 그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들 인터뷰하는 거 못 들었어요? 저희 알아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심한 프라이빗 클럽이라니까.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만한 숫자가 들어갈 만큼 큰 규모로 장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강진규 기자 잘못 생각하고 간 거야, 그쪽은. 내가 보기에 저 골목 지나다니면서 저 간판 봤는데 여기가 술집인가? 입구도 이렇게 작고 아무런 장식도 없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지나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것만 보고 어떻게 여기가 뭔지를 룸바인지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간판은 없지. 이 아무것도 간판이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딱 저거 하나만 써져 있는데. 어제 이거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는 안타깝더라고. 왜요? 강 기자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15분이면 찾았을 텐데. 앞으로 진짜 더 탐사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런 거 유흥과 관련된 뒷골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뭐 99만 원 세트 이런 거라든지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냥 치셔야 돼요. 네. 네, 정말 우리 송 작가님과 꼭 조인해서 콜라보해서 취재를 하셔라. 그게 정말 도움이 된다. 이게 강 기자님은 너무 열심히 취재만 하시고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몰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송 작가님을 이용하시라. 왠지 내 칭찬 같지가 않은데. 칭찬이에요. 근데 르챔버 안에는 전설에 한 병에 1억 5천만 원짜리 이 위스키가 있다고 합니다. 한 잔만 먹어보고 싶은데. 1억 1억 5천 5천? 원짜리는 왜 1억 5천이에요? 와우. 경매가를 그렇게 받은 건데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입장료 테이블 차지 10,000원 내고 칵테일 뭐 12,000원짜리 뭐 요 정도 먹는 거는 12시까지 손님인 거고. 네. 그 상황에서 새벽 4시까지 할 때는 어떤 프라이빗한 손님이 와서 뭔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 지역이 의심이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신이님께서 송 작가님 진보 유튜브의 보배입니다. 자꾸 그런 거 소문내지 마요. 그냥 나는 그저 더 탐사에서 해주는 거 그냥 받아서 조미료 약간 친 것뿐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 아닌데 여러분. 네. 이게 조미료가 원재료를 압도해 버렸는데 조미료 맛밖에 안 나. 너무 센데. 오늘 내가 꺼낸 얘기는 이세창 그리고 그 형 이원창 꺼낸 거하고 그 장소가 저기 같다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생각이다.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된다고. 그렇지.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생각은 있죠. 자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은 추측할 자유지. 수는 있잖아. 네, 생각은 자유지. 어떻게 생각은 보더라도 할 때가 저기밖에 없는데. 음지 유튜버. 네. 네. 음식. 새로운 단어를.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제가 요즘에 지상파에 나가서 평론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날 막 알아보는데 중요한 건 내가 송작가 TV에 나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14,000에서 14만에서 늘어날 리가 없잖아. 야, 석 달째 그대로야, 이씨. 지금 이 경정권 아래에서는 괜찮아요. 눈에 띄면 안 돼. 지금 그렇지? 눈에 띄면 안 돼.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저한테 들었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세창, 이원창 그리고 친박 거기에 양재택 당시에 이원창이 한참 활동할 때 법원 부장검사이면서 저기 했던 그 법원 공보관 역할을 했었던 양재택까지만 엮으면 그냥 숙제가
그거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조나무하고 연결되면서 스르르 아, 윤석열까지 다행이네. 다 풀린다 이게 한 방에. 그러네. 네. 야. 와. 오, 이 얘기를 45분간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